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김기수입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야 할 한미 통화정책 회의, 그 속에서 잭슨홀 미팅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나올 만한 내용과 그리고 또 그것을 주시장이 선행적으로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또 그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또 차익 실현의 흐름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예상을 하고 그 속에서 또 대응을 하는 쪽으로 해야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에는 먼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 무엇이냐라고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잭슨홀 미팅이란 미국 지역 12개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이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이제 초청을 해서 나름대로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심포지엄 형식의 이 경제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 중앙은행장, 패드 의장, 그리고 또 글로벌 국가들의 은행장이라든지 경제학자, 투자자, 언론인, 그러니까 이제 내노라 하는 참석자들이 참석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 이 부분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미팅, 중요한 심포지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7월 달에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사실 흔들렸죠, 시장이. 잠깐이지만 흔들렸었던 부분이 지난주에 있었고, 여하튼 올해 잭슨홀 미팅은 27일부터 8월 27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열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이 회의에서 다룰 핵심 의제는 결국 7월 FOMC 의사록에서 제시된 디스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수익률 곡선 통제에 신중을 가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요. 7월 FOMC를 통해서 여기 내용 부분은 보시겠지만 당분간 유동성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될 거예요. 8월 14일 금요일 날 시황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이 그림 보게 되면 이 연준이 3월 달에는 엄청난, 여기 이제 불뚝 산처럼 튀어나온 거 있죠. 주간 자산 매입 규모. 요게 3월과 이 3월 19일 글로벌 시장이 저점 만들고 그러면서 유동성, 글로벌 시장에서 유동성을 확대하던 시기에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었는데, 실질적으로 요 6월과 7월을 보게 되면 오히려 유동성 부분의 일부를 축소하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공급이 이루어진 부분이죠. 그죠? 그 정도로 이제 돈을 세게 풀었었던 부분이 점차적으로 4월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이제 유동성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이 실질적으로
미국 FOMC 회의는 좀 고민에 빠졌다는 이야기죠. 뭐냐? 사실 수익률 곡선 관리 정책에 대해서 비용 대비 편익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시장의 시그널을 강화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과도한 대차대조표의 팽창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잠재적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롭게 명시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향후 미국 경제 성장 경로를 좌우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 문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성장 경로가 이탈하든지 또 예측 범위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뭐 이런 점도 동시에 명확하게 했는데, 사실 보게 되면 정책 기반자 쪽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 돈은 무지한장 풀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돈을 무진장 풀고 있는데, 그 푸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또 경제가 예측 가능한 경로로 회복의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돈은 많이 풀었는데 회복은 잘 안 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디스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부분, 이건 참 우려할 만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디스플레이션이라는 뜻은 알고 계실 겁니다. 디스플레이션이란 물가가 계속 오르긴 하지만 상승률이 둔화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걸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질 수 있는 디스플레이션으로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디스플레이션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 그죠? 물가는 오르고 물가는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상승률이 둔화하는 디스플레이션이 되는 그런 부분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7월 달에 회의록에 발표된 내용 부분이 다소 시장에 혼란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 잭슨홀 회의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때는 어떤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으냐, 그죠? 그 부분 우리가 미리 예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여러분들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르고 내리냐, 이것도 중요하죠.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장이 통화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하고 급등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그 시장의 움직임에 연동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크겠다라는 게 프로그램 매수나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흐름들이 진행됐을 때 그 종목 부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주 열리는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중요한 통화 정책의 변화를 언급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죠? 근데 기대만 커지는 것은 아닌데, 사실, 예를 들어서, 높은 물가를 용인하는 평균 인플레이 등과 같은 정책을 언급해서 시장에 매우 호의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FOMC 회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금통위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위반하는 자들은 대부분 무엇을 합니까? 정책 위반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과열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죠? 과열을 너무 기대치가 앞서서 과열 흐름으로 가게 되면 일정 정도 정책의 그 타이밍이라든지 강도를 낮추고, 또 너무 유축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도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행여나
미국 시장이 이 잭슨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번 주 주초 라인 부분, 주 중순까지 계속 상승을 간다면 오히려 잭슨홀 미팅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도 저 시장에 있어서는 뭐예요? 하락을, 차익 실현의 빌미,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잭슨홀 미팅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려면 시장의 급격한 조정, 미국 시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조정 부분이 나와서 시장이 또 유축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좋은 이야기.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본 정책 흐름이나 어떤 내용에 있어서 달라질 것은 없어도, 그죠? 어떤 말을 포인트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죠?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상할 필요가 있죠. 자, 첫째, 미 연준은 이미 지난 2017년 3월 성명서를 시작으로 대칭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라는 새로운 문장 도입을 통해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 하에서는 높은 물가를 용인할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죠? 둘째, 그리고 지난 3월 이후 펼쳐온 미 연준이 초강력 경기 부양 정책을 넘어서는 신박한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고 현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에도 미국 주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풍부한 유동성에 환호하고 있다. 셋째, 미 연준은 지난달 FOMC 정례 회의 및 이후 의사록 공개를 통해 YCC 도입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당분간 속도 조절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좀 어려운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그죠? 이 실물 경기 위기 극복 단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죠? 유동성을 보강을 했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M2 증가율, 통화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일 정도로 유동성을 보강을 했다. 그런데 그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물가만 올리는 역할을 하고 성장률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FOMC 회의 모두가 그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이후에 그 이후에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무제한 통화 공급 기조를 지속해 나가면 주가 등 자산 가격에 낀 거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실물 경기도 과도한 금융 지원이 오히려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꺾는 코브라 효과가 우려돼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죠? 그런데 항상 보게 되면 잭슨홀 미팅은 기대했던 것만큼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주 단순하다. 그죠? 27일, 28일 양일간 열리는 미국 시장의 잭슨홀 미팅을 기대하면서 주초에 미국 시장이 강세 흐름을 지속한다면 오히려, 그죠? 오히려 미국 시장이 잭슨홀 미팅 이후의 조정을 염두에 두자. 반대로, 그죠? 주초, 화수목 이렇게 조정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잭슨홀 미팅을 맞는다면 오히려 잭슨홀 미팅이 좋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 우리 시장에, 그죠? 우리 시장에 이 금통위가 있죠, 그죠? 그런데 지난주 시황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크게 우리 시장 금통위가 할 만한
역할을 할 만한 내용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은. 아셨죠? 그래서 그건 뭐 크게 이 시장, 주식시장이 크게 이 염두에 둘 흐름은 아니다 라고 보면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셔라 라는 의미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